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혹은 주식 이외에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시면서 혹은 부동산에 투자하시면서 물론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돈을 잃게 되죠.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돈 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했는데 돈을 잃었어. 누구 때문에 잃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금에 투자했어.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어. 그런데 그 투자가 실패야. 누구 때문일까? 물론 그 실패를 만들어낸 어떤 그 결과를 과연 누구 때문에 했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건 본인의 결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금융회사를 가본 지가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펀드 같은 거 가입하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 본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책임은 뭐 본인이 지는 거다. 뭐 이런 비스무리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선택했을 때 결국 그 선택을 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나 주식을 할지 몰라. 주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주식을 누가 하나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주식을 어떻게 배워야 되지? 라는 거를 생각하기 전에 주식을 뭘 사야 되지? 라는 거를 먼저 고민하시다 보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자, 그러면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들이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어떤 보고서라든가 전문가들이죠. 그럼 그 전문가들로 인해서 돈을 버시면 다행인데 그 전문가들로 인해서 돈을 잃었다. 자, 그러면 물론 그 전문가를 선택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전문가는 진짜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요. 처음에 이제 내가 저 새끼한테 믿고 내가 돈을 맡겼는데 저 새끼가 다 말아먹었어.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스스로 그냥 보여서 뭐야 그냥 내가 바보였지. 내가 주식을 한 내가 바보였지. 내가 저 새끼를 믿은 내가 병신이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 탓을 하거든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요즘에 확 느끼는 게 있어요. 예. 과연 이 국민들이 혹은 서민들이 혹은 금융시장에서 과연 진짜 누가 손해를 보게끔 만드는가? 제가 가끔씩 방송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좀 종종 해드리는데요. 여러분 작년 10월 28일 월요일 기억하십니까? 제가 방송에서 종종 얘기해드려요. 2018년 10월 28일 월요일. 이제 1년 전 얘기입니다. 1년 전 이야기인데 저는 어제처럼 생생하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2018년 10월 28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월요일이었는데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기사 내용을 내놨어요. 만약에 다가오는 11월 말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12월 초에 2천억 달러에 대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10월 28일 날 월요일 날 하락을 해요. 근데 왜 하락을 했냐면 그 전만 하더라도 약간 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약간 초치는 듯한 기사를 보도했죠.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가짜 뉴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편에서 두 정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초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거고, 그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쟁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어떠한 가능성을 제시하자 뉴욕 증시가 쫄아가지고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출연을 해요. 그래서 나 시진핑이랑 되게 사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냐면 11월 초에 나 11월 1일 날 시진핑이랑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하락했던 뉴욕 증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 무슨 개소리야. 나 시진핑이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이렇게 사이 좋아가지고 G20 정상회담에서 좋은 얘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다시 증시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을 앞두고, 오사카 편이 끝난 다음이었나 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뭐였냐면,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많이 얻어가죠. 그죠? 그 얻어가는 게 뭐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화웨이를 일부 그 제재를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중국 쪽에서 어찌 보면 큰 거 두 개를 얻어갑니다. 그럼 미국에서 뭐 얻어갔냐? 중국이 미국에 콩을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고 이제 며칠 지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300만 톤이 넘는 어떤 콩을 비롯한 농산물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항구에 이렇게 배에 실렸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다. 그거를 지상파 뉴스에서 중국의 특파원이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합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을 하던 날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돈다방 미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중국이, 즉, 미국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그리고 화웨이를 일부 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중국이 미국 콩을 사주기로 했던 양이 제 기억으로는 54만 톤이었는데, 아니, 무슨 300만 톤이 배에 실리냐. 근데 그때 그 300만 톤이 중국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배에 실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상파 뉴스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막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뭔가 합의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국 콩 안 사줘? 라고 막 트위터에다가 막 글을 올렸죠. 또 중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부 사주긴 했는데 야, 웬만하면 사주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서 야, 못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어찌 보면 미국이 원했던 그런 콩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거를 사주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3천억 달러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작년 10월 28일 블룸버그 통신이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니까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300만 톤의 어떤 농수산물이 이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실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증시가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합의를 한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300만 톤이 아니라 혹시 300포대 아니냐. 300만 포대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서 과연 누가 투자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지난주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29일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얘기 안 하지? 이게 뻥카구나.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뭐냐면 바로
지난 8월 23일 날 미국 증시가 열리기 2시간 전쯤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다가 관세,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고 프랑스에 가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쫄아가지고 아이고 나 이란과도 대화하고 중국이랑도 협상할 거고 막 이러면서 증시를 수습했단 말이에요. 어제 방송 들으시면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적인 발언으로 증시가 상승하고 어떤 미국의 2분기 GDP 경제성장률이 잠정치가 2.0으로 속보치보다 0.1% 적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이제 오늘 뭔가가 할 거다라는 얘기에서 뉴욕 증시 상승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왜 그랬겠습니까? 증시 하락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뻥카 아닌 뻥카 같은 뻥카를 날리고 있는 거죠. 29일 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30일 날 뭐라고 하느냐. 중국의 홍콩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9월 달에 협상할 수 있다. 뭐 그런데 만약에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없었다면 중국이 홍콩을 겁나게 압박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자, 여러분. 8월 31일이 토요일 날이 지났습니다. 9월 1일 일요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이 9월 2일입니다. 지난주에요. 우리나라 증시도 8월 마지막 날 크게 상승했지만 그렇게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뭐가 있고 9월 달 뭐 협상이 재개될 거고 마치 눈앞에 뭔가가 금방 눈에 보이는 뭔가가 발표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그렇게 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자, 그러자 오히려 9월 1일 날 어제 예정대로 양 국가가 상대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증시 하락이 무서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무언가를 양보할 때 9월 1일 관세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건드린다면 그 앞에 관세, 뭐 2,500억 달러의 관세를 지금 현재 25% 적용하는데 10월 1일부터 30%로 인상하는데 30%까지 인상하지 않겠다. 그냥 25%로 가겠다. 이것만 해도 시장은 아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환장할 노릇이 뭐냐면 아니 25%나 30%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25%도 고세율인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난번에 중국과 미국이 그저 전화통화로만 협상을 하다가 양국이 서로 얼굴 마주대고 협상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어떤 호재가 간절한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30%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그냥 30% 안 하고 25%로 할게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증시는 아마 땡큐 베리 마치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한다면 9월 1일부터 시장 시행되는 관세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건드리는 거는 되게 쪽팔린 거예요. 지금 이거를 건드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크게 보지도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바보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주까지 뭐 29일 날 뭐가 진행되고 있고 9월 달에 협상이 뭔가 되고 있고 이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판을 벌렸냐면 제 생각컨대 9월 1일 날 시행하기로 했던 관세가 철회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아메바 같은 생각인 거죠. 그런데 진짜 9월 1일 날 시행을 하니까 아이고 두 나라가 이제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됐구나. 이렇게 되면 9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 또 어렵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막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지 않나요? 전 되게 바보 같아요. 지금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스토리가 물론 미쓰리가 전해드리는 스토리도 100%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물론 틀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스토리를 써나가는 그 어떤 그 글들 분위기를 보면 되게 유치해요.
어쩌면 저렇게 정말 아메바 같은 생각을 할까?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좀 깊게 생각하면 9월 1일 날 관세는 저건 부과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뭐 뭔가 있을 것처럼 했다가 그 무언가가 이제 9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거 안 하기로 할 거야. 그렇게까지 아주 장밋빛 전망을 써놨다가 9월 1일 날 관세를 딱 부과하니까 아이고 다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이 예정대로 중국산 수입품 총 1120억 달러 규모의 원래는 1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15%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자,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비재 69%가 관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누가 부담돼요? 미국 소비자가 분명히 부담이 돼요. 자, 그리고 2,500억 달러에 대한 중국산 제품 10월 1일부터 25% 적용받던 것을 30%로 인상하기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원래 3천억 달러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를 감안해서 뭐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것들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 다음에 12월 15일부터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강행을 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산 제품 750억 거치에 대해서 10%에서 5%의 관세 부과했고 지금 9월 1일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콩 그리고 원유입니다. 그리고 12월 15일부터는 미국산 자동차에다가 25%, 자동차 부품에 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시행이 되자 시장에서는요. 갑자기 슬픈 새드 엔딩을 막 써나가기 시작해요. 무슨 새벽에 이렇게 기사들을 쭉 확인하는데요. 무슨 전쟁 나는 줄. 예. 그 일본의 갑자기 그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 어떤 새끼예요? 그 새끼 그거. 그 정신 나간 새끼 뭐 전쟁을 해가지고 독도를 뭐 차지해야 된다. 그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 같은데 전쟁을 개뿔도 모르면서 그냥 한번 저 터져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냥. 여하튼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렇게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이번 주 증시를요 완전히 우울하게 봐요. 자,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그러니까 왜 저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저는 너무나 심플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얘기 안 하지?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조용할까요? 9월 2일 날 뉴욕 증시가 휴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무언가를 내놓습니다. 자, 보세요. 9월 2일 날 뉴욕 증시가 쉽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는 열려요. 그러면 중국 증시가 하락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이나 9월 2일에 어떤 희망적인 무언가를 내놓는다면 중국 증시가 9월 2일 날 영향을 안 받겠죠. 상승하겠죠. 그래. 미국과 중국이 계속 좋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중국 증시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당장 오늘 9월 2일 중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중국 증시는 하락하겠죠. 그러나 미국 증시는 열리지 않아요.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는데 미쳤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적인 발언을 기대한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증시의 하락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9월 1일 날 강행하는 거, 한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거는 9월 1일 날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 그거를 양보하지 않아요. 그거를 양보하면 정말 바보예요. 정말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10월 1일부터 30%로 인상하기로 했던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그냥 25% 유지하겠다.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은 감사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9월 2일 날 이제 뉴욕 증시가 쉬고 9월 3일 날 뉴욕 증시가 이제 하락하고 막 더 하락하고 막 이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막 고용지표 발표되고 이래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때 가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9월 달에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걸 발표하겠죠. 그러면 왜 중국은 안 하느냐?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거예요. 중국이 거기다가 예를 들면 미리 아이고 우리 미국과 중국이 뭐 만날 거예요라고 자기네가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중국은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합의를 분명히 하자고 하는 거를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합의를 보고 싶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일정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아, 트럼프 대통령 제가 중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 하락하면 그거 안 되니까 이제 그때 뭔가를 우리랑 얘기하겠다는 걸 발표하겠구나? 라고 이제 던지겠죠. 그럼 그때 트럼프가 뭘 발표할까요? 뭔가 분명히 지난번에 홍콩 문제를 거론했으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입막음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홍콩을 이렇게 압박하지 않은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뉘앙스를 남겼으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발표할 그 무언가의 내용은 중국에게 살짝 양보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어요. 대신 중국은 만약에 그 양보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시원치 않거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또라이 짓을 하면 그때 또 중국이 마치 지난 8월 23일 날처럼 또 먼저 시간차 공격을 하면서 미국 증시를 하락시키겠죠.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예. 9월 2일 날 뉴욕 증시가 안 열리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열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증시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뭐 우리나라에서 뭐 추석 연휴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 사람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아이고 9월 달에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아이고 무역 어떤 그 협상이 어떤 그 날짜가 촉박하니까 빨리 좀 알려줘야겠다 이러겠습니까? 상관없잖아요. 우리만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왠지 아이고 연휴 동안에 아이고 시간이 촉박해 보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휴가 없는 거예요. 9월 2일 빼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가 하락하면 9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어디 뭐 워싱턴에서 몇 월 며칠 무역 협상을 할 거다라는 걸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럼 증시가 다시 반등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트럼프의 리드하에 진행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이번 주 안에 발표되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만약에 부진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연준을 압박하겠죠. 내가 중국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말이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 주에 2일날,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거고요. 자, 4일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돼요.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9월 6일 금요일날 8월달 미국의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9월 7일 날은 중국의 8월달 외환 보유고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마킷과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경기 지표 굵직한 게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베이지북이 4, 5일 날 발표되면서 어떤 미국의 경기 동향,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보스턴 연방은행, 뉴욕 연방은행, 보우만 연준 이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들이 연설을 합니다. 자, 과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뭐 늘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에다가 연준의 발언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반응이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려고 한다. 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과 무역 협상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죠. 마치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지금 경기 지표가 안 좋은 거를 내가 중국과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면서 증시를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주에 보셨듯이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둔하게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해서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적인 발언으로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지 부양시키기 위한 타임을 정확히 지금 찾고 있는데 굳이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 혼조세로 끝났잖아요. 목요일 날 증시 많이 상승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그 카드를 낼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9월 2일 날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는데 중국 증시 열리니까 중국 증시를 하락시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또 이제 하락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시장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큰 그림을 그렸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압박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다가 언제 비둘기가 되냐면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거를 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겁먹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비둘기가 되는 거를 본 트럼프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스스로 증시를 하락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미국 증시 하락에 그 어떤 올가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자유롭지 못하냐면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중국한테 막 관세를 부과해서 순간순간 증시를 출렁출렁 하락시켜도 다시 증시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지금 증시는 정말 중력의 법칙이 필요한, 자꾸 이렇게 우하향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증시 하락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알아서 자꾸 증시를 떠받들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그냥 지리멸렬하게 끝날 거라니까요. 근데 지리멸렬하게 끝나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안도하고 긴장도 했다가 안도하고 긴장도 했다가 이러다가 이제 다른 무언가의 문제에 또 부딪혀서 우리가 힘들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상승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조만간 눈앞에서 금방 진행될 것처럼 마치 9월 1일 날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처럼 큰 희망을 썼던 전문가들이 9월 1일 날 관세가 부과되는 거를 확인하고 완전히 지금 슬픈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픈 시나리오를 반전하게 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국 증시의 하락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특별한 게 없으면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하겠죠? 그러나 월요일보다는 덜 하락할 겁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열렸다면 월요일 날 하락하고 화요일 날 했겠죠. 그러나 월요일 날 미국 증시의 휴장이 스펀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는 스펀지 역할을 할 시간이 없이 그냥 월요일 날 바로 9월 1일부터 관세 부과되는 것에 대한 악재를 온몸으로 받아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9월 1일, 9월 2일 날 좋은 얘기해서 중국 증시를 부양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쓰리 제가 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휴장이 아니어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워낙 슬픈 시나리오를 쓰는 바람에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분위기와는 좀 상반되는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홀락갑작한 거를 뭐라 그러죠? 예, 막 그냥 막 설레발치고 막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좀 묵직한, 예, 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예,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실질적인 9월의 첫날입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래봤자 주식입니다. 예. 그리고 그 주식이 하락하면 여러분도 속상하지만, 더 속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 더 속상한 사람들이 그나마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죠. 예. 그거를 기다리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3일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 말고, 예, 어떤 글로벌 이슈 체크라든가 이런 거,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획방송을 하나 일요일 날 올려드렸는데요. 기획방송 들으시고, 아, 그래요, 미쓰리,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거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의견을 올려주시면, 예, 제가, 기획방송 9월 1일 날 진행한 거는 약간 좀, 예, 다른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동안에 했던 거와는. 예, 그래서, 9월 1일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런 식이면 괜찮아요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예, 그쪽으로 좀 한번 방향을 잡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